짙은 안개가 거치지 않은 새벽 6시 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통일교의 본산이자 교주 한학자 총재가 머무르는 것으로도 알려진 천정궁으로 경찰 버스가 향합니다. 압수수색 집행을 돕기 위한 경찰 기동대 인력이 줄지어 올라가는 와중 맞은편 도로에서 대형 버스가 연달아 내려옵니다. 통일교 신도들을 천정궁 정문 앞에 내려주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영장 집행 인력이 배치되기도 전 정문 앞에 집합한 신도들은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어머니를 지키자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치거나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에도 우의를 나눠 입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도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경기 북부 경찰청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특검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정문을 통과해 압수수색 영장 제시 40여 분 만에 1층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차질 없이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시각 용산구 소재의 통일교 본부 교회에도 압수수색 인력을 보냈습니다. 영장에는 한학자 총재와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고 혐의는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을 시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캄보디아 개발 원조, UN 535국 등 통일교 추진 사업 관련 자료들은 물론 한 총재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 여러분들 들었지. 작은 바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다음 달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산업은행과 히림을 언급했고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로 가 훈센 당시 총리를 만났습니다. 훈센 총리는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메콩 평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늘린 이유였는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통일교 재정을 총괄한 총무처장 조모 씨가 캄보디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는 이후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를 활용한 캄보디아 사업을 구체화했고 이듬해 한학자 총재는 직접 캄보디아에서 이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창설을 얘기하였습니다. 훈센 수상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설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통일교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한 총재의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총무처장이 함께 간 건 맞다면서도 교단과 관련 없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샤넬백을 받아 직접 교환한 정황이 포착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이번 주말 다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진법사와 유 전 행정관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본부장을 각각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